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경일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나 무토는 아까 제가 이병철 회장님 사주를 얘기했지만은 병화나 무토는 같은 각도에서 보면 되고요. 정화와 기토도 같은 각도에서 보면 돼요. 자기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화와 기토는 음권에서 제 역할을 하고 그런 음권 지지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을 보겠는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신사회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갖고 해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요, 정사생입니다. 정사생이 1917년생이에요. 그래서 정사, 신해, 그 다음에 경신일주고요. 신은 무인시입니다. 이 양반 특징은 인신사회를 다 가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우선 이걸 12운성을 하기 전에 대운을 봅시다.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 대통령이 이대운입니다. 22, 22, 32, 42, 52, 62 이렇게 돼 있어요. 82. 뭐 80전에 돌아갔으니까 72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정사년이니까 연이 역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술, 그 다음에 기유, 무신, 정미고요. 병호입니다. 그 다음에 을사, 갑진개미예요. 태원을 보면은요, 요거는 경신, 임이죠, 임. 태원이 임이에요. 임, 그 다음에 해, 자축인, 임인입니다. 자, 이 경금은요, 잘 보세요. 경일주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경일주는 무조건 여기 태양이 지나서, 자, 묘, 진, 을목이 사, 을목이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은 거, 요게 경금이에요. 그죠? 근데 이 경을 대표하는 지지는 신입니다. 경을 대표하는 지지는 신 아니에요. 그죠? 지지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일주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 경일주는, 자, 경진, 일주가 경진, 경호, 경신 세 개가 있죠. 그리고 밑에 유가 돼서 그 다음에 술, 경술, 그 다음에 겨울을 표시하는 자, 경자, 그 다음에 인, 경인 이렇게 6개가 있죠. 이때 이 경일주는요, 경진일주라든가 경호일주라든가 경신일주가 더 바람직한 거예요. 경술, 경자, 경인보다는요. 그런데 잘 봐요. 이 경일주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요거예요. 경신일주가 이게 최강이에요. 가장 강해요. 육식갑자 중에서요.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강한 일주를 들어라 그러면 경신일주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일주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경신일주는 웬만하면 인성이 용신이 안 돼요. 경신일주는 인성이 용신이 되면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관이나 재가 용신이 돼요.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경신일주도 뭐 구성이 나빠서 아주 신약해질 수도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 경일주는 예를 들어서 진월의 경금이라든가 5월의 경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분은 불행하게 해월의 경금이에요. 그러면 해월은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 뭐야, 씨를 저장하는 거니까 경이 제 역할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여기 겁재 신금이 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덕이 이거는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러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부모도 넓게. 그래서
그걸 보면 벌써 부모덕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12운성을 보면은요. 자, 봐. 이것 꼭 아세요. 왜 우리가 12운성에서요. 사가 경금의 장생이 될까요? 경금은 봐요. 꽃을 피는 계절이 언제예요? 4월이죠. 요때부터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죠. 요때 꽃이 펴서 이 꽃 펴서 열매를 맺은 결과가 뭐예요? 열매죠. 이게 경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가 장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화나 무토는 인이 장생이지만 경금은 이게 사화가 장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상유축이라는 금국이라고 얘기하는 사 자체 왜 그래? 왜 그렇게? 거기에 꽃피는 날이니까 꽃피는 달이니까 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합도 그 신자진도 왜 수가 신부터 물이 아래로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운성을 보면 요게 장생이고요. 해가 이게 병이고 그 다음에 경신은요. 이게 가장 걸록이야. 걸록. 우리가 비견이죠. 가장 강한 걸 걸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걸록. 그 다음에 인이 절입니다. 우리가요. 자,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통용되는 거예요. 이 12운성상에서요. 시의 절은 시의 절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100%예요. 무조건. 뭐가 없다? 에? 자식덕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무조건. 12운성상에서 시의 절이 들잖아요. 그럼 이건 100% 자식덕이 없습니다.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은권이기 때문에 절대 용신이 되기 어렵습니다. 용신이 돼도 인이 용신이 되지 않고 묘가 용신이 돼요. 같은 적이. 그러니까 만약에 용신이 되면 을목이 용신이 되지 간목은 용신이 안 된다고요. 각경충이 되니까. 절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자식들이랑 할 때는 아들만 이야기하는 아들, 딸 다 뭐 아들, 딸. 우리가 사주를 낼 때는 아들, 딸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딸 다 자식, 내 자식. 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보고요. 이제 특징은, 이 사주의 특징은 잘 봐요. 네? 경신일주예요. 그래서 이게 신강합니다. 이 안에 다 무토가 들어있는데 여기 또 무토가, 그죠?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아무리 해오래도. 신강인데, 신강사주이면서 이 사주는 뭐냐면은 인신사회에 다 사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같은 사형살이라도요. 같은 사형살에도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쪽이 사고 이렇게 돼 있다고 봐. 이렇게 사해충, 인신충이 돼 있다면 이거는 불구자 사주예요. 100% 불구자 사주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금목으로 날 쳐버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인사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밑에 이 인이 쓸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왕커녕 이건 불구자사주예요. 대운이 나쁘면 어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치는 거니까 내 부인, 내 자식이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구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치는 거하고 내가 당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또 이거 봐요. 자, 이게 이 사해충은 예를 들어서 수국화로 월이 연을 밀어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충의 의미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때 이걸 보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인신사, 이걸 사명살이라고 그래요. 이 인신사,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경신. 같은 경신의 무인이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무자년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인신사예요. 사명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운에 가서, 만약에 어떤 대운에 가서 해년이 왔다. 해년이 오면 요 한 해, 요 대운의 요 한 해는 요 때는 사형살이 되죠. 이때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명살이 있는 데서 나머지 하나가 들어오는 건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다 갖고 있을 때를 이걸 우리가 제왕격 사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를 형사를 갖고 있으려면 4개를 몽땅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몽땅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갖고 있어야 이게 뭐냐면은 사주가 강해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명살만 있는 데서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온다. 이때 이 사람은 이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요,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는데 이걸 보세요. 사주가 예를 들어서요, 봐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경신, 만약에 이렇다고 봅시다. 무인, 자, 신사고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운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해대운이 왔다. 해대운. 만약에 뭐 50에 가서 그러면 요 대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거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첫째로 본인이 다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이 꼭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다치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죽든가 다치든가 자식이 죽든가. 제가요, 여러분들도 검증해 보세요. 인신사 사명살이 있는데 나머지 해년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또는 그런데 해년이 이렇게 대운을 만나는데 세운에 가서 또 해를 만날 거 아니에요. 해대운에 가서 해년을 만날 거 아닙니까? 정해년이다 이렇게. 그럼 이때는 뭐예요? 해 기운이 가장 강한 거 아니에요. 이때 반드시 일을 치르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본인이 다치는 것보다는요. 본인보다는 이게 그래서 사명살이 겁나는 거예요. 배우자가 죽든가 자식이 죽어요. 늘 지지에 인이 빠지고 사신해가 있을 때는 사명살이 아닌가요? 이게 웃고 여기 해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는 형살이 아니에요. 사명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사신해가 사명살이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인연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거는 사형살이 돼버려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신사보다는 사신해. 이거는 이 자체는 사명살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수가 강해서 그래. 이쪽에 신해가 다. 그리고 그런데 나머지 인연이 왔을 때면 이건 사형살이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신해가 왔을 때 사명살은 아니래도 이 사신 자체가 일단은 형입니다. 그죠? 사신 자체가 합두되지만 형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사명살이 있는 사주들은 겁나는데요. 늙어서 나이를 먹어서 사명살에서 나머지 한 살이 오면 대부분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죽든가 자식이 죽어요. 나는 자식이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자식이 죽어요. 그러면 본인이 다치는 것보다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더 가슴이 맺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격구경신을 보면요. 그래서 꼭 지금 설명하려는 게 이거예요. 인신사에 다 들어있는 게 이게 제왕격 사주면 틀림없는데 반드시 이것처럼 내가 이겨야 돼요. 힘이 강해야 됩니다. 제왕격 사주가 되려면은 반드시 일주의 힘이 강해야 돼요. 이 힘이 일주의 힘이 강해야 돼요. 이게 강해야 돼요. 강쳐야 됩니다. 이게 약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당해갖고는 안 된다고요. 내가 주변을 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요. 우리가 역대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봤을 때 역대 힘을 제압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에? 누가 죽어요? 자식들이 다, 배우자나 자식들이 다 다친다고요.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운에서도 우리가 나오지만요. 이거 봐요. 여기 이 시에 가서 이게 절이 되면은 이게 절뿐만 아니라 삼묘절이에요. 삼묘절궁이 들어가는 걸 나쁘게 봐요. 삼묘절.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삼묘절이. 그럼 이 격구경신은 이게요. 신강한 사주예요.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무토가 들어있고 여기 무토가 있고 또 여기 또 겁자가 있고 그래서 이건 강한 사주예요. 아무리 해월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용신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원칸 강하기 때문에 수 갖고는 안 돼요. 금생수, 수보다도 일단은 이거는 재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재는 목이고요. 목인데 이것도 을목이 들어와야 돼요. 간목이 들어오면 이거는 갑병충이 돼서 안 됩니다. 관은 화인데요. 화도 경금을 녹일 수 있는 거는 정화 갖고 안 돼요. 병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정화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정화도 그냥 나름대로 이것도 좋은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병화만은 못해요. 병화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가 사주를 보면요. 이분은 자 초년운을 봐라. 초년운은 최악이야. 최악입니다 이게. 또 태원이 아까 이민이에요. 이민인데 일단 임수가 나쁜 거예요. 아니 임수. 자 봐요. 여기 임수라기보다도 요때 인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태원이 이민이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떨어질 운이에요. 부모하고 떨어질 운입니다. 그죠? 경신일 때 인이 들어오니까 인신충이죠. 그래서 뱃속에서 떨어지면서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학교도 고향에서 떨어져서 대우서 다녔죠. 어렸을 때 대우서 학교 다녔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운이 나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22세에 무신대운을 봐요. 무신대운이 나쁘긴 나쁜데 이게 자기권이에요. 경금에서 토생금이죠. 예? 무토가 토생금이에요. 근데 여기 역마거든요. 역마예요. 역마입니다. 그러니까 역마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고향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분이 요때 뭐예요? 요때 대구에서 만주로 군관학교로 가기 위해서 만주로 떠나거든요. 20세에서 여기 31세 사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 정미대원. 어쨌든 말이에요. 화가 들어와서 여기가 32세에 보면은 32세에 여기 정미대운에서는요. 어쨌든 화기운에 의해서 관운이 들어와. 관운.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군인으로 재직을 하죠. 원래 이분이 운이 나빴으면요. 30대 때 30살에 해방되고 나서 뭐예요? 완전히 복직이 안 되는 겁니다. 복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정화운이 어쨌든 화운이 관운이 와서 하여튼 운 좋게 복직이 돼서 우리나라 국군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편입이 돼요. 그런데 최고의 운은 이제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요 대운을 봐요. 42세 병어대운. 이 대운이 최고의 대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최고의 관운이 들어옵니다. 관운이며 이게 물론 이제 관이 용신이죠. 용신운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양권이니까 병화가 떠있죠. 정화보다는. 그죠? 경금을 녹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병화죠. 태양열로 녹일 수 있는 거지 정화로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의 대운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제왕격 사주니까 결국에 이제 실권을 장악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을사대운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을사대운도 뭐예요? 이게 다 목화, 이것도 다 기가 막히게 용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62세에 갑진대운에 들어가면요. 갑진대운에 일단 이렇게 갑경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갑하게 되니까 누굴 잃는 거야? 부인을 잃는 거죠. 그죠? 물론 고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지만 하여튼 제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갑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부인이 이제 사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운이 아주 나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대운이 갑진대운이 이게 나쁜 게 왜냐하면 갑목되지만 이 갑진 자체가 나빠요. 그래서 이 진도 가뜩이나 신강한데요. 그죠? 지금도 신강한데. 그래서 이제 이 대운에 결국에 이제 이분이 부인도 사망하고 또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시가 무인시인데 이게 근금목으로 이걸 칩니다. 이 신 갖고 근금목으로 인을 쳐요. 재를 칩니다. 재를 쳐요. 그러니까 부인도 잃어버리는데 이것도 기신이에요. 그죠? 토생금인데 이게 신강사주의 기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식덕이 없어요. 그래서 늙어서도 이런 사람은 늙어서도 자식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생전에는 뭐예요? 아들 하나 있는 건 대마초 핀다고 맨날 골치마가 썩이고 딸 둘이 있는 건 시집도 못 가고 그때 부모 입장에서 눈을 감을 때 눈이 제대로 감아지냐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어쨌든 왕은 됐지만 이 대운.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볼 때 대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운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대운이 중요하다. 제가 파게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인신사에도 인신사의 나름이에요. 우리가 진술충미도 진술충미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도요. 무조건 제왕격이다. 아니에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이 돼갖고 이건 왕이 안 돼요. 이건 잘못하면 불구자가 됩니다. 불구자가 돼요. 그러니까 구성이 잘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일주 자체가 일단 경신일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일주 자체가 강해야 돼요. 강해야만 됩니다. 일주가 강하지 않고는 절대 제왕격 사주가 아니에요. 일주가 일단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강해야 되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처자가 죽을지언정 내가 나를 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큰 지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금은 우리가 이게 아주 그래서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금년이요. 금년이 경인년이다. 금년이 경이다. 그러면 경신일주 같은 경우 올해 경인년은 아주 나쁜 거예요. 가뜩이나 신강한 사주에 경금이 뜨면 나쁘죠? 신강한 사주에. 근데 이게 인신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해에 잘못하면 뭐예요? 이게 파괴되니까 이게 누구예요? 재죠, 재. 재가 파괴돼. 그러니까 물론 돈도 없어지만 남자라면 이거는 부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인신사회 자체가 역마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있든가 불상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에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조심하라고 해도 무슨 그까짓 게 마주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야.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경금에 대한 의미를 꼭 이제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금을 봤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신금을 보는데요. 자, 요 신금은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이건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잘 봐요. 4월에요. 4월에 꽃이 핍니다. 꽃이 펴서 4월에 꽃이 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요. 여기야. 이 결실을 맺는 게 경금이에요. 경금이에요. 경금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금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장명이론을 제가 이제 말씀도 드릴 때도 설명하지만은 경금이 용신 사람은 세금변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근데 신금이라는 건 뭐냐면 요예요. 신금을 대표하는 글자가 유예요. 즉 결실이 난 열매를 먹고 까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신금이에요. 이게 씨앗이. 그래서 요 신은 요거는 구수록자를 써요. 씨앗이 보석 같잖아요. 보석이에요. 보석 같아요. 그래서 신금은 그 구수록자의 의미를, 보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금은요, 신금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6월에 난 신금이다. 그 다음에 술, 해, 자, 축, 인이에요. 즉, 여기 이렇게 음권. 만약에 6월에 난 신의 일주다. 그러면 이 신금은 이거는 완전히 음권이에요. 즉, 땅 속에 씨앗을 묻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씨앗도요, 겨울에 파종하는 씨앗이 있고 봄에 파종하는 씨앗이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 신금이 있는데, 진월에 태어난 항상 월을 기준하는 거예요. 월지를 기준하는 거예요. 월지가 어머니 자리니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이 있으니까. 진월에 난 예를 들어서 신묘일주다. 이때는 이 신금은 양권으로 보세요. 이거는 경금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주를 볼 때 잘 봐야 돼요. 신금은요, 태어난 월을 보세요. 월이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유술해자축인. 이때는 음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에 땅속에 파종한 씨앗이야. 그런데 묘를 지나서 묘진사 이쪽에는 봄에 파종한 씨앗이야. 그러니까 봄에 파종했으니까 뭐예요? 양권으로 봐야 돼요.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금은 양권이니까 보석은 보석이지만은 거의 경금과 같은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신금은 해석 잘 못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신금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일주가 예를 들어서 신축, 제일 강한 게 신유예요. 신유, 신축,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신미, 또 신묘, 신사 이렇게 있어요. 6개 있는 데서 이 신금은요, 이 신금 자체는 이게 보석입니다. 그래서 구수록자를 써요. 보석이다 이렇게. 그런데 같은 보석이라도 의미가 달라요. 각각의 의미를 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유라든가 신해 요 두 개가 가장 빛나는 보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생각을 해봐요. 이거 씨앗이에요. 씨앗이고 또 씨앗을 깠어요. 과일을 까서 씨앗이에요. 근데 신의 일주는 뭐예요, 이걸? 그걸 까서 또 물에다 닦은 거죠? 물에다 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 비치겠어요? 이거 거의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고 여자고요. 특히 여자도 그래요. 여자의 경우는 더 100%예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6월에 난 신의 일주다. 그 여자는 대부분 다 미인이에요. 얼굴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얘요. 진짜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검해요, 저처럼. 예? 우리 부모가 검해갖고 이렇게 좀 검은 축축하거든요. 근데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6월에 난 신의 일주예요. 근데 걔만 유독 피부가 하얘, 이뻐. 아, 신기합니다. 그냥 이쁘니까 시비 빨리 가더라고. 꿰차니까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신의 일주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뜩이나 이게 씨앗이고 보석인데 그걸 물에다 닦아봐요. 얼마나 더 반짝거리겠어요. 그래서 신유일주나,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요 신사는 요거는 해당이 안 돼. 이거는 화극금으로 이게 해서 이 씨가 파괴됐기 때문에요. 신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피부가 곱질 못해. 신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게 피부가 크게 곱질 못해요. 그런데 나머지 신유, 신해, 요게 제일 빛나요. 그 다음에 신축이나 신묘도 이것도 피부가 깨끗해요. 보석이 은매가 거예요. 신기하게 맞습니다. 여자 사주들 보면은요, 신의 일주다, 여자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에 난 신해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6월이나 축월에 난 신의 일주다. 이쁩니다. 피부가 고와요. 자, 이제 그런 의미를 놓고서 우리가 다음 사주를 하나 보겠어요. 뭐냐면은 자, 병자 잘 보세요. 병자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몇 됐습니다. 병자 75살이죠. 병자. 그러니까 이게 36년생이에요. 남자를 하나 본다면은 병자, 기해, 신해 잘 봐요. 그 다음에 기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주를 보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요 역학에서 비천 농막격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격에 해당합니다. 비천 농막격. 이 비천 농막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자일주, 임자일주, 그 다음에 신의 일주와 계의 일주, 요 4개가 있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경자, 임자, 여기서 눈여겨두세요. 경자, 임자, 신의 계해예요. 해자에만 있는 거예요. 이걸 비천농막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사주가 경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밑에가 다 자자다. 이 자체가 이게 비천농막격이에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들었다. 그래도 돼요. 수예요. 즉 뭐냐면 경일주가 이렇게 반드시 경자일주여야 돼요. 경자임자. 이 밑에가 자가 많다. 임일주일 경우에 자. 즉 이런 경우는 무조건 수가 용신이에요. 많아야 돼 이게. 많아야 돼. 그리고 금은 희신이에요. 이거는 희신입니다. 좋아요. 이런 사주를 비천농막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다 자예요. 자인데 경호일주다. 이건 비천농막격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주 자체가 경자를 깔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가 다 잔데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사 여기 잔데 여기가 오다. 이것도 비천농막격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들은 거지 사주예요. 100%.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를 깨트리는 글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자를 깨트리는 자가 오화지요. 좌우충. 근데 만약에 사화가 들어왔다. 사화가 들어와도 이거는 비천농막격에 근접된다고 보기보다는 하여튼 사주가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 사화 자체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를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를 깨트리는 오행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들어오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비천농막격이라고 그래요. 그 비천농막격 일주에는 경자, 임자 자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신해와 계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빠지면 안 돼. 반드시 이 비천농박학은 반드시 월하고 지가, 즉 월하고 일지, 어느 달, 만약에 자월의 자일주, 해월의 해일주, 이 조건은 빠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월지 아니에요. 월하고 일 아닙니까? 월하고 일인데 예를 들어서 신의 일주다. 이것처럼 해월의 신의 일주. 이 조건이 빠지면 안 돼.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가 자가 많아도 이거는 비천농막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신의 일주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월의 신의 일주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사화가 들어와도 안 돼요. 사회충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이 들어왔다. 미가 들어왔다. 이거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생금 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요, 무조건 해가 용신이에요. 해가 용신인데, 물론 자수도 희신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용신이고요. 무조건 이런 경우는 수가 용신이고, 금은 무조건 희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가 잡아요. 비천농막격은요. 비천농막격은 자든 해든 수가 용신이에요. 그리고 인성은 희신이에요. 그러면은 자 뭐냐? 식상은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일단은 이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한신이에요. 한신. 그러면 제일 나쁜 기신은 뭐냐면은 기신은 화예요. 화. 그 다음에 목도 나빠요. 화가 제일 나쁘고요. 목도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많아. 그래서 이 사주도 비천농막격 사주예요. 밑에가 다 뭘로 깔려 있습니까? 해월에 해고 해. 연도 자예요. 해문 더 정확하지만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도 절대 해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비천. 근데 여기 병자가 떴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비천농막격이다. 그리고 비천농막격이라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해가 용신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수가 용신이에요. 그 다음에 금은 희신이에요. 희신이고 토도 인성운이라 괜찮아요. 토금수. 그럼 이 사람은 화가 제일 나빠. 특히 화 중에서 사화. 이게 최악이야. 최악의 운이야. 그 다음에 화운. 오화도 나빠요. 이것도 나빠요. 그 다음에 목도 이것도 나쁜 쪽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걸 봐요. 해석을 할 때요. 이게 금생수로 식신이죠. 예? 식신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일단 이런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여자라면 반드시 직업이 있어. 근데 직업도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여자 직업으로 괜찮은 직업이 뭐예요? 식신으로서 여자로서 괜찮은 직업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초등학교든 대학교에서든 선생님이야.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선생님은요 앞으로 점점 대학 교수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이야. 제 박사 동기들이 둘이 돌아갔어. 그놈은 정교수 된다고 논문 쓰다가. 절대 그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우리도 이제 선진국식으로 유치원 선생이 제일 좋아. 앞으로는 유치원 선생이 대우를 제일 많이 해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돼요. 선생님 이거 베푸는 거야. 베푸는 거야. 또 여자 직업으로 또 베푸는 거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가 자격증 갖고 활용하는 거. 다 베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의 일주들은
이런 비천농, 이제 제가 비천농막격의 예를 들라고 이 사주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대운을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비천농막격은 반드시 수가용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수가용신이에요. 근데 이게 해월의 신금이니까 이거는 음권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고 여자고 이런 사람들은 잘생겼습니다. 인품이 그럴싸해요. 아주 뭐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훤한 게 허여멀건한 게요. 그래서 대운을 보면 이 대운이 4대운인가 그런데 4, 14 참 신기하게 맞아요. 참 신기하게 딱 맞습니다. 64, 74 이렇게 봐요. 대운을 봅시다. 그러니까 비천농막격은 자수일 경우에는 5화가 끼면 안 돼요. 해일 때는 4화가 끼면 안 됩니다. 충의대는요. 그 다음에 4대운이니까 남자니까 무기, 해, 경자, 신축, 그 다음에 이민, 계묘고요. 그 다음에 갑진, 여기 봐, 을사예요. 을사병호예요. 을사병호, 그 다음에 정미, 모신이에요. 근데 이 신의 일지 하나의 그 직업을 열심히 하고 여자라도 직업이 있는데 이 신의 일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각각 일지의 특징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기 거는. 그 신의 일지는 음권이니까 해월의 신금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 직업에 대한 열성도 있어. 그리고 인물도 잘생겼어. 남자고 여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을 열심히 하고 뭐지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시기심이 아주 많아.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해요. 사춘이 논사하면 배 아파다 그거 정도가 아니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세상에 사춘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되겠어요. 사춘이 논사하면 나한테 좋지. 그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국물이라도 하나 떡이라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속담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걸 갖고 있느라 이스라엘이 그렇대요. 이스라엘이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들도 그래요. 독일도 그래요. 독일 사람들도 그런 게 많대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동양의 소국이지만은 진짜 동양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바리 기질로 그 서양 애들 체격을 이기고 그 1000m 스케이팅에서 어떻게 그걸 이겨요? 100m를 불가능한 걸 하는 거거든. 보통 악바리 근성 갖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1등 한다는 게. 역시 우리 민족이 강인하고 악바리 근성은 있지만은 우리 민족은 좀 시기심이 강한 민족이라는 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사절 볼 때 신의 일주들은 그게 더 익히 심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제 말이 틀리나 가만히 보세요. 신의 일주인 사람을 한번 봐. 틀림없이 그래요. 근데 이런 비천농막격의 이런 경우는 특히 더 심해요. 사주 구성은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성공해요. 반드시 남자고 여자고 성공합니다. 뭘로 성공하냐? 직업적으로 성공을 해. 이런 사주들은 반드시 직업적으로 성공해요. 남자고 여자고 반드시 직업적으로 성공합니다. 사주 구성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직업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자, 쭉 이제 다 좋아요. 여기 어려서 운도 좋아요. 경자대원, 신축대원 다 좋아요. 자, 그러다가 어디 가서 막히나를 잘 보세요. 여기 을사대운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최악의 운이죠. 비천농막격에 해를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저기 봐요. 54세에 을사대운이 들어가면은 을신충 사해충이죠. 천간지지 딱 쌍충으로 딱 맞닥뜨리죠. 을사대운에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요 대운이 이 사람이 최악의 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패가망신합니다. 쉽게 해서 아주 뭐 많은, 그런데 그럼 뭘로 패가망신하냐? 패가망신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면 패가망신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잘 봐요. 여기 해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임수가 들어있고 간목이 꼭 들어있어. 이거를 잊지 마세요. 임수가 있고 간목이 꼭 들어있죠. 해중에는. 근데 이 간목이라는 게 근금목으로 뭐예요? 정제죠.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남자라면은 부인이 셋을 거리린다. 맞아요. 내가 돈을 남 하나 벌을 걸 셋을 벌이니까 버는 것만큼 여자를 둔다. 맞아요. 자,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재벌 치고 첩을 안 둔 재벌이 있어요? 돈이 있는 것만큼.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남자를 굳이 그렇게 택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여자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는 그저 평범하게 적당껏 있어야 돼. 너무 많아버리면 뭐예요? 사람이 그래. 남자가 뭐 여자도 욕심쟁이지만 남자가 더 욕심쟁인데 10끼집 싫어하는 남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만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운도 좋으니까 학문적으로. 근데 이 사주가 우리나라 유명한 학원 설립자 사주입니다. 대입학원. 돈을 갈피로 긁었을 거 아닙니까? 돈을 갈피로 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데 언제 무너지느냐? 여기서 무너져. 여기서 파가망신해. 그 왜 패가 망신하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 명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재산 싸움이 붙지 안 붙겠어요? 이 양반 늦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부인이 재산을 뺏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첩이 여럿 있는 거 아니까. 남자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차압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서 이혼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재산 다 뺏으려고. 그럼 사회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나빠요. 병호대운이 들어가도 나빠요. 여기까지. 나쁘죠? 병호대운도 나빠요. 이게 화대운이 들어오니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괜찮아요. 74세부터는 쭉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요. 무신, 기요. 이런 사람들은 백세합니다. 백세.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아주 깁니다. 백세할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금을 근데 만약에요 신금이라 하더라도 진월에나 신의 일주다. 그럼 이거는 비천농막격이 안 됩니다. 근데요. 그리고 이때 진월에 신의 일주다 그러면 이 진월은 양권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의 일주가 꼭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잘 아시고 신금의 의미를 봐야 돼요. 나머지 아까요 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자, 임자 제가 신을 하나 대표적으로 들면서 비천농막계 사주가 다 똑같은 거예요. 경자, 임자는 자가 많아야 돼. 신해나 계에는 해가 많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때 그걸 극하는 오행이 들어오는 게 나쁜 거예요. 화운이 들어오는 게 나빠. 자는 오화가, 해는 사화가 들어오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런 의미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일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일주에서 꼭 알아야 될 걸 하나 더 하겠어요.